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고로 RESTful API 서버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장고로 RESTful API 서버 만들기 강좌를 만들게 됐냐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글, 가장 많이 본 글이 안드로이드에서 로그인 기능 구현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6년도에 만든 글인데,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에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한 글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드로이드 화면을 만들고 서버랑 통신을 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맞으면은 로그인을 시켜주고, 틀리면 틀리다고 하고,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메일로 인증할 수 있는 방식을 구현했는데, 이때는 제가 API 서버 만드는 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PHP랑 JSP로 그냥 아파치 연동시켜가지고 스크립트 언어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API 서버 만드는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프레임워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 코딩, 생 소스를 아파치에 올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RESTful API 만들어가지고 로그인 시키는 게 최신 요즘 트렌드에 맞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됐고요. 근데 이거 RESTful API 만들기를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자료가 많고, 블로그 글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특징이, 소스를 그냥 통째로 주고, 이거 실행하면 된다. 기존의 강의들의 문제점이, 기존의 강의들은 소스를 통째로 주고, 실행하면 끝! 이러니까 당연히 5분 만에 서버를 만들죠. 근데 이거가 문제점이 다시 하려고 하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안 난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학원 같은 데 강의 들어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코드를 미리 짜놓고 강의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은 그거 따라하면은 되네? 근데 나중에 다시 하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자료 찾아보고 이게 또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나 듣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천천히 하게 옆에서 알려주듯이 하면은 더 기억이 잘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캠도 띄운 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지 뭔가 옆에서 알려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캠을 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고로 RESTful API 서버 만들기를 시작할 건데, 이 대상이 약간 초보자분들 대상이어서 만약에 막 블로그 글 보고 금방금방 따라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만들면서 제 블로그에 글을 정리할 테니까 나중에 이 글만 읽으셔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 솔직히 저도 글을 읽는 게 더 좋거든요. 유튜브보다는 약간 블로그 세대라서 유튜브 보는 세대가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글이 더 편하긴 한데 요즘에는 또 유튜브가 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이 프로젝트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로그인 서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버가 있으면은 이게 로그인 기능이 있겠죠? 로그인 기능이 있으면은 여기 뭐 DB도 있겠죠? DB 있는데 뭐 프레임워크 쓰면 여기 이어지니까 뭐 클라이언트가 제가 이전에 안드로이드로 했는데 뭐 아무거나 뭐 안드로이드 말고 웹도 되고, 솔직히 이 프레임워크 쓰면은 이게 API 서버기 때문에 호출을 할 수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도 이 로그인 할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든 웹이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로그인 서버를 만들고, 아직
뭐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 뒤에 로그인 하고 나서 뭔가 게시판을 만든다던가 뭔가 어떤 기능이 있는 서버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로그인 서버 만들기. 로그인 서버를 만드는데 대신 RESTful API 기능을 써서 만든다. 이 RESTful API 로그인 서버 만들기 전에 제가 최근에 대학생들 멘토링을 진행을 해봤는데 약간 두 팀을 했거든요. 근데 두 팀을 했는데 한 팀은 코딩에 대해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엄청 많이 알아요. 막 뭐 RESTful이 뭔지, API 서버가 뭔지, 클라이언트가 뭔지, 뭐 프로토콜이 뭔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뭐 동아리도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하는데 다른 팀은 뭔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 용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너무 갭차가 커가지고 이거를 다 상대방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야지 뭔가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용어들을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API 서버는 뭔지 아시죠? 서버가 여기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뭐 통신을 한다. 뭐 이거는 아시겠고 이제 API 서버라는 게 있는데 API 서버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인가? 뭐 그런 약자일 거예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버에서 돌아가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면은 이 서버에서 돌아가고 응답을 주는 그 서버를 보통 API 서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가 왜 필요하냐면은 보통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다 안 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 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데이터 저장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서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가 그 프로그램적인 성능이 약간 딸려서 요즘에는 핸드폰이 더 좋은데 옛날에는 막 핸드폰은 안 좋고 웹도 좀 느리고 그래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약간 버거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화면만 보여주고 화면만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막 연산하는 거 막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화면 좀 내릴게요. 만약에 더하기 4층 연산을 하는 게 있는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너무 꽂아가지고 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해줄 수 있는 빵빵한 서버가 있으면은 너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해줘. 나는 숫자 두 개만 너한테 던질게. 3하고 7만 던질게. 얘네들 더하기 해줘. 그러면은 이 서버가 3하고 7 더해서 10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하는 거는 3하고 7하고 더하기하고 덧보내서 10 받으면은 화면에 그냥 10 보여주면 끝이에요.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게 클라이언트에 없죠. 서버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버 장비만 좋으면은 클라이언트는 뭐 부저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 뭐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API 서버가 이런 거고 이 RESTful이라는 게 또 추가가 됐는데 사실 이게 뭐 표준이다 아니다는 뭔가 되게 말이 많아요. 근데 대충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RESTful이 뭐냐면은 봐봐요. 이제 이 API 서버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API 서버 상당히 많은데 개발자들마다 그 만드는 코드가 달라요. 여러분들도 막 여러분 친구들 중에 개발자 보시면은 막 그 친구가 한 코드랑 제가 한 코드랑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다르죠. 누구는 스페이스바 4번 쓰고 누구는 탭 1번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 API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3 더하기 7 이 순서대로 올려. 숫자 더하기 숫자 이런 식으로 수식 수로 올려. 이랬는데 또 A 개발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B 개발자는 아니야. 식 먼저 올리고 수수 올려. 그러니까 더하기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3, 7 올려. 또 어떤 개발자는 아니야. 숫자 먼저 다 올리고 그 다음에 계산식 올려. 식. 이런 식으로 포맷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니 A 같은 개발자한테 만들면은 3 플러스 7이라고 올려야 되고 B가 만든 거면은 더하기 3, 7 올려야 되고 C가 만든 거면은 3, 7 더하기를 올려야 되잖아요. 세 가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기가. 이러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불만이 많아가지고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서브 통신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와 그럼 우리 좀 통일하게 뭔가 통일성이 있는 어떤 규칙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레스트풀이에요. 그래서 아마 구글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인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다. 아니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URL을 어떻게 쓸 것이냐. 보통 API를 호출할 때 URL 형태로 쓰거든요. 만약에 HTTP 하고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회원 정보를 본다. 회원 뭐라고 하지? 멤버. 회원 정보를 조회한다. 그럼 멤버로 조회해. 아니면 뭐 클럽을 조회한다. 그러면 클럽 뭐 이런 식으로 명사로 끝나야 된다던가 뭐 멤버의 첫 번째 사람을 보여줘. 그러면 뒤에 숫자 1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어요. URL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자라고 픽스를 해뒀고 두 번째로는 API 서버에 큰 동작이 뭐 몇 가지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CURD? 라는 게 있는데 뭐 create, update, read, delete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시면 나오는데 네 가지 연산이 있는데 뭐 create는 당연히 뭔가 생성하는 거겠죠? 생성하는 거고 update는 데이터를 뭐 수정하는 거, read는 그냥 단순히 읽는 거, delect는 데이터를 지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호출할 때 방식을 하나로 통일을 하자. 그러니까 HTTP 통신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포스트 방식이 있고, 뭐 get 방식이 있고, 뭐 put이 있고, 또 하나 뭐였지? get, post. 모를 땐 구글링 해야죠. 뭐라고 쳐야 되냐. RESTful이 뭔가요? RESTful이란 어쩌고저쩌고 스테이트먼트 트랜스퍼의 약자입니다. 그냥 델레트네요. 딜리트는 그냥 딜리트고 생성은 포스트, 조회는 get, 업데이트는 put. 예, 제가 말한 것처럼 생성은 포스트고 조회는 get, 수정은 put, 삭제는 그냥 딜리트. 이런 방식으로 호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아까 URL이랑 합쳐서 설명하면은 나는 멤버 첫 번째를 조회할 거야. 그럼 URL은 멤버 1로 조회를 하시고 형식은 get으로 하면은 이거는 멤버 첫 번째 멤버를 조회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죠.
바로 눈으로 식별할 수 있죠. 바로. 그러니까 가독성이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코딩하기도 편할 거고. 그리고 URL은 그대로 하고 멤버 1로 하고 푸스로 하면은 나는 이 첫 번째 멤버를 데이터를 수정할 거야. 왜냐면 푸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이 네 가지 형태랑 URL만으로도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STful이 뭔가 공용화된, 정형화된 개발 규칙으로 삼음으로써 개발자가 바뀐다든지, 현업에서는 개발자 바뀌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직을 하거나 퇴사하거나 신규 입사를 하면 바뀌잖아요. 그 유지 보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잘 지키면은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느 현업 말 들어보면은 굳이 이 레스트풀을 따르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게 가장 최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은 규칙이 되게 애매할 때 생각해보세요. 로그인을 하려면은 제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서버에 보내야 되잖아요. 제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보내야 돼요. 제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페이지 좀 새롭게 할게요. 제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서버에 보내요. 그리고 나서 뭐 맞는지 틀린지 응답을 받겠죠? 그리고 회원 정보도 받아야 되겠죠?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 회원 정보라고 쓴 거예요. 글씨 연습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조회를 하면서 정보도 받아오면서 만약에 이 패스워드가 틀리면은 비밀번호 오류 횟수를 카운트를 1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회이면서 동시에 수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애매한 거는 그러면은 get을 올려야 되냐 put를 올려야 되냐 이런 싸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 get을 올리냐 put를 올리냐 이런 애매한 것들은 그냥 무조건 post를 올리더라고요. 왜냐면은 RESTful을 쓰기 전에는 웬만하면 post, 조회는 get, 조회도 post로 쓰는 데도 많은데 웬만하면 조회는 get, 뭔가 데이터 바꾸는 건 post라는 그 고정관념이 RESTful 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편하다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말이 정답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야,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맞아라고 하시면 안 되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이제 RESTful API가 뭔지 대충은 아셨으니까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구글링을 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된 사람 글들이나 자료가 많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RESTful을 왜 강조하냐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카카오가 처음으로 경력 공채를 했었을 때 그 코딩 시험 다음에 2차 면접이 RESTful API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 카카오 그 서버에서 요청을 쏘면은 그 내가 만든 RESTful API 서버에서 응답을 제대로 주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는 코딩 시험도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그 센세이션이었는데 뭐 카카오니까 그런 게 가능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사설이 길었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나중에 정리하려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 RESTful API 서버란 이걸 했다고 하고
이제 바로 코딩을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제가 항상 맥만 써왔는데 윈도우에서 하는 건 저도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툴을 파이참을 제일 좋아해요. 파이참이 일단 젯브레인 거를 좀 좋아를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클립스 쓰다가 인텔리제이로 넘어가면서 와 이런 신세계가 있나? 이런 툴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도 있나? 라는 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파이썬도 파이참이라고 이 젯브레인에서 만든 툴이 있거든요. 약간 이클립스랑 비슷한 건데 C로 따지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쓰면은 생각보다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장고 튜토리얼에서 파이참을 쓰는 거는 제가 못 봤는데, 왜냐면 그냥 보통 터미널에서 하더라고요. 강의들 보면은. 근데 저는 파이참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이거 커뮤니티 버전 하면은 공짜거든요. 물론 프로 버전을 사면 더 많은 기능, 뭐 원격으로 코딩을 하거나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커뮤니티로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파이참과 파이썬이 필요하고, 개발 환경은 파이참 하고 파이썬 3.6 아니면 7 버전을 쓸게요. 최신 버전이죠. 이게 파이썬이 2점대 버전이 있고 3점대 버전이 있는데, 작년만 해도 2버전이랑 3버전을 같이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2버전하고 3버전하고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그 한글 인코딩하는 방식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2랑 3이랑 2에서 만든 걸 3에서 못 쓰고 3에서 만든 걸 2에서 못 쓰고 막 하려면은 막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두 버전을 같이 썼는데, 최근에는 2점대 버전을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전 3을 쓰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파이썬 3.6, 3.7을 까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구글링해서 찾으니까 금방 설치되더라고요. 환경 변수 잡고. 근데 맥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그냥 바로 깔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맥이 참 좋은데 방송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윈도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참이랑 파이썬을 까시고 나서 하셨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파이참을 까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2019 2월 버전, 2월이 아니라 아마 1, 2, 3 뭐 이런 식으로 버전이 나갈 거예요. 크리에이트 하시면은 이 파이참이 좋은 게 장고를 기본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고 뭐라고 만들까요? RESTful API 서버, 한글 쓰면 안 되죠. RESTful API.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RESTful API. 그래서 가상 환경을 만들 건지를 정할 건데, 기존에 있는 걸 쓸 건지. 이게 저도 파이썬을 쓰면서 이 가상 머신 만드는 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 봤거든요. 저도 원래 C 언어로 서버 백엔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라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상 환경 만들고 뭐 하는 거 되게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또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상 환경을 왜 쓰는지, 이 많은 파이썬 강좌들을 보시면은 뭐 버추얼 머신, 뭐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무조건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은데, 저는 처음에 왜 만드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또 들어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일단 가상 환경을 왜 만드냐면은, 저희가 지금은 프로젝트를 하나를 하지만 뭐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 프로젝트 하다가 저 프로젝트 하다가 또 이 프로젝트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파이썬이 생각보다 외부 라이브러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많이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A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B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근데 A에서는 나는 1번, 2번, 3번 라이브러리 쓰고 B에서는 3번, 4번, 5번 라이브러리를 써요. 그래서 A 프로젝트를 할 때는 1, 2, 3만 설치하면 돼. B 프로젝트 할 때는 3, 4, 5만 설치하면 돼. 이렇게 3개씩만 필요한데 저희 지금 컴퓨터 한 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파이썬을 가상머신을 안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는 1, 2, 3, 4, 5 라이브러리가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고 이 다 있는 상태에서 A 프로젝트를 빌드하게 되면은 이 A 프로젝트 빌드할 때 그 안에 1, 2, 3, 4, 5가 다 들어가요. 라이브러리가. B도 마찬가지로 빌드를 하게 되면은 1, 2, 3, 4, 5가 다 들어가요. 그럼 A에서는 4, 5번 안 쓰고 B에서는 1, 2번을 안 쓰는데 괜히 용량만 차지하죠? 용량. 쓰레기 데이터죠, 쓰레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용량이 뭐 넉넉하면 상관이 없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용량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용량 크면은 다운로드 속도도 느리고 다운로드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A 프로젝트용 가상 환경 알파 만들고 V 알파 가상환경 알파 만들고 B용 베타 만들고 이렇게 가상환경을 2개를 만들고 이 가상환경을 만들면은 그 안에다가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A에는 1, 2, 3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B에는 3, 4, 5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상머신 알파를 키면은 1, 2, 3만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이 실행이 되고 이 가상머신 B를 실행을 하면은 3, 4, 5만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를 하게 되면은 1, 2번 없고 여기는 4, 5번 없고 그러니까 쓰는 것만 포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엉키지 않게 그리고 뭐 실제로도 같은 3이지만 여기서는 버전을 1.2 버전을 쓸 수가 있고 얘는 1.23 버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전이 더 높은 걸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 컨트롤도 가능하다. 가상머신을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프로젝트당 가상머신을 하나씩 만드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뭐 같은 성격의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똑같은 가상머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하나 만들게요. 버추얼 가상머신을 만들고 위치는 똑같은 폴더로 만들고 베이스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이 가상머신의 기본이 되는 파이썬은 뭘 쓸 거냐 그래서 기본 이 경로가 기본 제가 컴퓨터에 깔려있는 기본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가상머신 안 쓰고 그냥 나는 그냥 기본으로 깔린 거 쓸래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경로랑 똑같이 하면은 가상머신을 쓰지 않고 그냥 내 컴퓨터에 깔린 파이썬 버전을 쓸래 그러면은 이 파이썬에 설치된 모든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다른 거 쓸 때 좀 아까처럼 충돌이 나거나 겹칠 수가 있으니 안 겹치거나 뭐 쓰레기가 들어간다거나 버전이 다르거나 할 수 있으니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름은 venv 보통은 venv를 많이 쓰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막 막히네요.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옆에 화면이라서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저도 처음 키는 거라서 윈도우에서 이런 게 뜨는데 머리가 자꾸 날아가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폴더네요. 원래 이렇게 만들 때 장고로 만들면은 장고 형태로 만들게 됐는데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세팅? 어떻게 하는 거니? 난 장고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니? 다시 뉴 프로젝트. 아, 원래 프로젝트 만들 때 옆에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건지 물어보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긴 없네요. 허허. 그러면 그냥 뭐 생으로 만들죠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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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가 없네. 장고를 안 깔아서 그런가? 장고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참이 좋은 게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PIP라는 UT를 쓰거든요. PIP가 뭐냐면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주는 그런 유틸리티인데 뭐라고 해야 되냐, apt-get, 뭐 터미널로 예를 들면 apt-get, 맥으로 예를 들면은 브류, 홈브류, 이런 식으로 외부 API를 쉽게 설치하게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유틸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같은 데 보면 막 pip, 인스톨 띄고 막 numpy 이렇게 하면은 numpy라는 라이브러리가 깔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터미널로 해서 pip 명령을 많이 치게 되는데 이 파이참은 이 세팅에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 보면은 뭐가 깔렸는지 보이고 여기서 검색을 해서 깔 수가 있어요. numpy 있죠? 그래서 뭐 인스톨 누르면 바로 패키지가 깔리는데 저희 필요한 건 디장고니까 장고 3.0 버전이 있네요. 최신 버전을 깔아야 될지 옛날 버전을 깔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 버전으로 갈게요. 2.2.6 여기 3버전은 알파 베타니까 2.2.6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인스톨 누르면 막 이렇게 여기 인스톨링 나오고 여기 막 돌아가요. 여기 안 보이지만 여기 돌아가고 있죠. 인스톨 패키지 디장고. 이거 디장고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디장고라고 불러요. 뭔가 D의 의지를 잇는 언어인가? 그래서 장고 2.2.6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다 됐다.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죠? 이젠 생겼나? 안 생겼네요. 그러고 보니까 윈도우에서 파이썬을 하려고 할 때 아나콘다랑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쓰던데 제가 맥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아나콘다는 원래 안 썼고 주피터 노트북도 초기에 나왔을 때는 맥에서 뭐 돌아가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파이참으로 파이썬을 입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떴네? 허용. 일단 디장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디장고 프로젝트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얘가 인식을 할지를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해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 파이참 아래 터미널을 누르시면은 저희 터미널 창이 뜨는데 이거는 약간 윈도우 커맨드 라인보다는 리눅스에 가까운 버전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고 나오네. 그럼 윈도우를 쳐야 되나? 윈도우 명령을 잘 모르는데 dir. dir 하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윈도우네요. 지금 윈도우 잘 못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인터넷 검색하면서 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 맨 앞에 보시면은 venv 가로치고 돼 있죠. 지금 가상 환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만든 가상 환경. 근데 보통 터미널에서 이 가상 환경을 들어가려면은 뭔가 명령어를 쳐야 돼요. 무슨 명령어를 치냐면은 일단 나가볼게요. 나가는 게 deactivate였나? deactivate. 이러면은 앞에 venv가 없어졌죠? 지금 이러면은 가상 환경이 아니에요. 들어가려면은 source 띄고 이 activate를 해주면 되는데 이 activate 경로가 제가 지금 venv 안에 venv라고 가상 머신 이름을 지었잖아요. 여기 안에 스크립트 폴더 안에 이 activate. 이게 윈도우에서는 이런데 제가 알기로 리눅스에서는 가상 환경 안에 빈 폴더 안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환경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액티베이트를 실행을 하면은 가상 환경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리눅스하고 윈도우가 좀 다른 게 리눅스도 그런가? 이게 그냥 액티베이트를 실행하는 데가 있고 소스로 실행하는 데가 있는데 전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스로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소스 폴더가 venv 하고 스크립트 자동 완성이 안되네요. 스크립트 하고 액티베이트 하면은 소스가 안되네. 그러면 그냥 액티베이트 해볼게요. venv 소스가 리눅스였나? 스크립트 액티베이트 처음엔 안되네. 그러면 그냥 venv 스크립트 액티베이트 지정된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야야 이상하네요. 그럼 경로까지 가서 venv 가서 이 cd 하면은 그 폴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스크립트 가서 여기서 이 점하고 슬래시는 현재 경로에 있는 파일을 실행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여기 경로에 있는 액티베이트를 실행할 거예요. 액티베이트 됐네요. 점하고 슬래시가 윈도우에서 안 먹히나 리눅스에서 먹히나 그런가 봐요. 많이 배우네요. 자, 이제 다시 가상 머신 들어왔으니까 장고 설치해 볼게요. 장고 설치하는 게 아마 디장고 어드민 디장고 어드민이라고 치면은 명령어가 나와요. 좀 화면 좀 크게 할게요. 글씨질을 키울 수가 있나? 윈도우 키가 눌렸네. 왠지 환경 설정이 있을 것 같은데 세팅, 에디터, 터미널, 폰트 지우고. 근데 이걸 늘린다고 터미널 폰트가 늘어날 것 같진 않고, 왜냐면은 에디터 안에 있는 거니까. 툴 터미널 폰트가 없네. 여기 CMD를 쓴다고 나와있네요.
터미널 폰트가 없다. 그냥 폰트 올려볼게요. 그냥 폰트. 제너럴의 폰트 있나? 코드 폴딩은 아니고. 없고. 커졌나? 이 위에 거만 커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없네요. 아니, 이게 없나? 커졌나? 좀만 더 키워볼게요. 30. 커지네요. 같이 커지네요. 아이, 30으로 하면, 이 정도면 잘 보이겠죠? 30으로 할까요, 그냥? 30으로 한 다음에, 경로로 가서, 프로젝트 홈 경로로 가서, 비장고, 어드민 하면은, 여러가지 명령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스타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비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 하고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쓰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라서 지금 이 제가 만든 레스트풀 API에서는 읽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예 장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갈게요. 장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파이참에서 읽어올게요. 이상하네요. 제가 분명히 맥용 버전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지가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맥용에만 있는 건지 제가 쓰는 게 프로페셔널 버전이어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걸 끄고 cmd를 켜서 cmd를 키면 이제 파이썬 명령을 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까셨다면은 어떻게 나가는 거지? exit 컨트롤 G.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리눅스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윈도우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파이썬을 치면은 파이썬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디장고를 하면 어드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썬 디장고 어드민. 가상머신이 켜있었나 보네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일단 가상머신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가상머신 만드는 것도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할게요. 일단 경로가 파이참 프로젝트가 있죠. cp 파이참 프로젝트. 그럼 아까 제가 만든 레스트풀 API 서버가 있는데 그냥 지워버릴게요. 레스트풀 API RM으로 지우는 게 아닌가 보네. 델 맨 델맨 델이 뭔가 지우는 것 같긴 하거든요. 델 레스트풀 API 지우시겠습니까? 예. 안 지워졌어. dir 델 r 레스트풀 API 예. 왜 안 지워지죠? 레스트 하나도 안 지워졌네. 검색할게요. 윈도우 cmd에서
rm 명령, rm이 리눅스에서는 지우는 거거든요. del 오브젝트. 디렉토리를 지울 때는 rmdir이래요. 그럼 다시 명령 프롬프트 가서 rmdir RESTful API. 디렉토리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s 명령어를 주면은 다 지워집니다. 도올림짱 s yes 지워졌죠? 이제 가상 프로젝트 폴더를 먼저 만들어야 되나? 가상 머신 먼저 만들게요. 가상 머신 만드는 거는 python n venv 가 아닌가? python venv python m이 아니었나? 자, 검색합시다. 윈도우 파이썬 가상 환경 만들기. 다 맞았는데. 파이썬 m venv 하고 가상 머신 이름 하면 됩니다. 까비. m venv 아까 가상 RESTful API. 이 가상 환경 이름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프로젝트 이름하고 똑같아도 돼요. 하시면은 뚜루루루 해가지고 이 RESTful API라는 가상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죠? 아까 가상 환경 만드는 거가 아니라 그 액티베이트 하는 법 알려드렸죠? 여기서 스크립트 가서 액티베이트 하면은 이 앞에 가상 머신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너무 글씨가 너무 작네요. 어떻게 크게 하지? 그냥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로 하니까 커지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돼요. 장고 프로젝트 만드는 거. 아까 하려고 했던 거 django 어드민 django 어드민 안 돼. 님 어떻게 하는 거임? 대문자로 써야 되나? 다 모든 사람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젝트 만드는 것도 나오겠죠, 뒤에? 콘다를 썼네. 윈도우 파이썬 django 설치. django 설치했어. 인스톨했어. 그 다음에 django 어드민 파일을 찾아야 된다고. 파이썬 django 어드민 파일. 헐. 이렇게 복잡하다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django 어드민이 왜 안 먹히냐면은 아까 제가 venv 그러니까 제가 아까 venv라는 펜을 좀 두껍게 할게요. 제가 아까 venv라는
가상 환경을 파이참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파이참 내에서 D장고를 깔았잖아요. D장고 패키지를 깔았기 때문에 그 VENV 가상머신에서는 D장고 어드민이 먹혔던 거고, 지금은 제가 이 RESTful API 가상 환경을 만들고 D장고 어드민을 했는데 안 먹히는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는 D장고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치를 할 텐데, 아까 제가 말했죠. PIP로 설치하면 된다고. PIP install 하고 D장고 이렇게 하시면 설치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최신 버전이 설치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특정 버전을 설치하고 싶으면은 는는 하고 특정 버전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아마 별이 있으면은 이 2.6점대 버전 중에 최신 버전이 아마 깔릴 거예요. 만약 2.6.1, 2.6.2, 2.6.3 있으면은 3이 깔리고 4가 있으면 4가 깔리고. 제 기억엔 그런데 지금 엔터를 누르기가 좀 무서운데. 헛! 2.6이 없네요. 2.2.6이 최고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아까 다시 해서 2.2. 이거 화살표 유료하면은 이전 명령어를 칠 수 있습니다. 꿀팁. pip install D장고 땡땡 2.2 별. 엔터키가 참 크게 들리네요. 회사에서 엔터키 크게 누르는 사람 좀 극혐하는 주의가 있는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개발자들은 보통 다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약간 개발팀이랑 다른 업무랑 붙어 있으면은 개발자들 막 기계식 키보드 쓴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몇몇 사람들은 저소음 있는 걸 쓰는데 몇몇 사람들은 막 엄청 시끄러운 거 써요. 그럼 막 근데 이런 거 좀 솔직히 좀 소리가 작죠? 근데 엔터 크게 치는 사람 있어. 멋있게 활용 점정처럼 탁 하면은 막 거슬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하게 엔터 누르는 듯이 만들지. 아무튼 D장고가 지금 깔렸습니다. D장고를 깔았으니 이제 D장고 어드민 먹히겠죠? 어드민. 그러면 제가 할게 스타트 프로젝트. 이게 왜 메이크로 안 하고 스타트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메이크 프로젝트가 뭔가 더 직관성이 있는데, 뭐 만든 사람 마음이니까 D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 하고 프로젝트 이름 RESTful API 서버로 하면은 짠! RESTful API 서버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좀 켜고 올게요. 물도 좀 떠올게요. 뭔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니까 뭔가 좀 다른 강의에 비해서 답답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뭔가 다 설명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동영상 볼 때는 뭔가 노래를 틀어놓으시고 틀어보면서 막 자기 할 거 하시면서 카톡 하시면서 제가 말하면은 그때 듣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면서 좀 느긋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시간이 없으신 분은 그냥 블로그 보고 후딱후딱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취향이니까요.
자, 이제 장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파이참에서 읽어볼게요. 파이참에서 제가 주 모니터를 오른쪽으로 해놨더니 자꾸 파이참이 오른쪽 화면에서 켜지네요. 여기서 오픈 한 다음에 아까 파이참 프로젝트에서 RESTful API 서버 이거 폴더 통째로 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장고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이 통째 프로젝트 안에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있거든요. 이거는 앱이에요, 앱. 그러니까 장고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 뭐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인 것 같은 약간 컴퓨터 공학적인 얘기로 풀면 그런 건데, 이 RESTful API 서버 프로젝트 안에 RESTful API 서버라는 앱이 있는 거예요. 디폴트로 앱이 하나 생성되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다른 앱들을 추가하면은 다른 폴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앱 폴더를 여시면 안 되고 이 위에 있는 프로젝트 폴더를 여셔야 돼요. 이 manage.py가 있는 manage.py가 있는 폴더를 열어야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열면은 지금 창에서 열래? 아니면은 새로 창을 띄울래? 나는 지금 윈도우에서 열게. 자, 이제 열렸죠? 이거는 못 키우나? 폰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16? 오케이. 좀 커졌어요. 보시기 좀 편하시라고. 저도 눈 사실 안 좋기도 하고. 자, 이렇게 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manage.py가 있고 여기 앱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이 4개가 생기고 manage.py가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장고를 시작할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돌릴 수가 있어요. 서버를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장고를. 장고는 무조건 만들자마자 바로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터미널에서는 지금 이게 가상 머신이 안 켜져 있네요. 가상 머신 제가 강제로 킬게요. RESTful API 스크립트. 여기 생각보다 너무 큰 거 같기도 해서 좀만 줄일게요. 한 24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약간 4의 배수가 8의 배수인가? 8, 8, 3, 24 8의 배수가 왠지 개발자한테 친숙한 느낌? 이것도 약간 개발 허세 같은데, 약간 8의 배수 2의 배수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자, 스크립트 안에 activate 대문자가 있네 하면은 켜졌죠? 이게 이 터미널에서 이 장고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파이참이 있으니까 파이참에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참에서 실행을 먼저 해보기 전에 여기 터미널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터미널은 그냥 일반 터미널, 여기서도 실행할 수 있어요. CMD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가상머신이 띄어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좀 블로그 정리를 해볼까요? 가상 파일 장고 실행하기. 이게 왜 D는 소문자로 쓰고 J는 대문자로 쓰는지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멋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장고 실행하기. 일단은 탭을 누르니까 넘어가 버렸네. 가상 머신이 켜져 있어야 된다.
액티베이트 확인하고 프로젝트 경로로 가서 python manage.py run server 그 다음에 옵션, 이 옵션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python manage.py run server를 하시면은 서버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경로로 가기 위해서 cd RESTful API server python .py run server 이렇게 하시면은 디폴트 옵션으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됐죠? 지금 python 어쩌고 migrate apply them 어쩌고 근데 마이그레이션이 안 돼 있대요.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프로젝트가 디장고 프로젝트는 앱 단위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디폴트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앱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admin, auth, content type, sessions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앱들인데 장고 프레임워크라는 게 앱을 설치하고 나서 뭔가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그거를 프레임워크에 적용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게 migrate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앱을 새로 추가하거나 뭐 막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서버를 내린 다음에 python manage.py 한 다음에 migrate를 돌리면은 이 변경사항들이 프레임워크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약간 반영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변경사항이고 그걸 적용한다라는 느낌. 뭐 git으로 따지면은 푸시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디폴트 앱이 깔려 있는데 그거를 마이그레이트 안 했으니까 너는 run python manage py migrate를 실행해라. 이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직 이것들을 쓰지 않으니까 서버는 무난히 실행이 됐습니다. 장고 버전은 2.2.6이고 세팅 RESTful API 서버 폴더에 settings.py 안에 있는 설정 값으로 내가 서버를 띄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별한 옵션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이 포트가 8000번으로 하고 서버 주소는 로컬호스트. 지금 이 상태 서버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컨트롤 C를 누르면 서버가 꺼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로컬호스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127 0.0.1 하고 8000을 들어가면 8000 들어가면은 왜 안되니? 원래 돼야 되는데 HTTP랑 맞춰서 그런가? 안되네요. 대표님. 제 생각에는 마이그레이트를 안 해서 안 되지 않을까. 갑자기 취소하니까 뭐지? 갑자기 취소하니까 연결됐어요. 일단 마이그레이트 해볼게요. python main 근데 마이그레이트를 하기 전에 사전에 명령어가 있거든요. make migration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거를 약간 적용하기 전 단계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왜 두 단계로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기수로 따지면은
브런치를 만들어서 브런치에 먼저 적용한 다음에 마스터 적용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생각에는 메이크 마이그레이션즈를 하면은 만약에 바뀐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서 막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잘 적용됐다라고 말이 되고, 여기에 뭐 버전이 생겨요. 버전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 버전으로 마이그레이트를 시킬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뭐 제가 한 게 없으니까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그레이트 돌리면 됩니다. python manage.py 마이그레이트 하면 막 어플라잉 아까 어드민 타입 earth sessions 깔았는데 마이그레이트 안 했다고 나왔던 것들 있죠? 다 됐어요. 무슨 변화가 있나 봤더니 뭐 db가 생긴 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다시 한번 런 서버를 해볼게요. 런 서버! 하이! The install, deinstall worked successfully. Congratulations! 후! 너는 디버깅을 툴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야. 너의 세팅을 한번 봐봐. You have not configured any URL. 넌 URL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런 것 같아요. 짧은 영어로. 자, 근데 제가 어드민, 기본적으로 어드민 앱이 깔린다고 했기 때문에 어드민이라고 치면은 연결이 돼요. 로그인 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뭐 회원가입이 없고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서버 내리고, 아니지, 서버 내리고 나서 지금 터미널에서 시작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터미널에서 시작하는 거는 저거고, 이 장고에서 실행하는 법. 이 플랫을 누르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런 설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이 런의 에디트 컨피그레이션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가? 똑같죠? 하면은 여기 이제 템플릿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로 실행할 거냐? 장구가 있을 거거든요. 제발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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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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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제가 맥에서 할 때는 이 파이참 안에 장고 설정이 있었는데 왜 없을까요? 어이없네. 이 윈도우에 없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뭔가 안 받아서 없는 건지, 뭔가 여기 받는 게 있을 텐데 이럴 때는 검색하는 게 최고죠. 파이참 장고 실행 여기 있다. 커뮤니티 버전에는 아마 없나봐요. 뭐야, 그냥 파이썬으로 런하면 된다고? 이상하네. 아, 여기 뒤에다가 커뮤니티는 약간 불편하게 만들어놨나 보네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만들고 이 스크립트 페이스를 저희 아까 파이썬 띄고 매니지 띄고 런 서버로 실행을 했잖아요.
파라미터를 파이썬은 자동으로 쳐진다고 치고 띄고 매니지 파일을 실행하고 띄고 런 서버 하면 되죠. 그리고 왜 인베일드니? 왜 인베일드라고 나올까요?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생겼어요. 한번 실행 눌러볼게요. 실행! manage.py가 없습니다. 지정된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RESTful API에 파이썬이 없다? 뭔 소릴까? 여기다가는 manage 파일 넣는 게 아니라 딴 걸 넣는 거니? 뭘까요? 인터폴트 설정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흐이! 그렇죠. 이게 안 돼 있죠. 지금 제가 터미널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파이참 안에서는 내가 무슨 가상 머신을 쓰는지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든 가상 환경을 적용이 돼 있는데 RESTful API 서버에 나는 있는 거 쓸래. 유저 파이참 프로젝트 RESTful API 이게 경로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 여기 안에 파이썬이 어디 있을까? 뭔가? 이거겠죠? 파이썬으로 끝나야 되니까. 오케이! 오호, 생겼습니다. 파이썬 패키징 툴스 not found. 이상하네. 연동이 잘 안되는 느낌이네요. 다시 유저 3.7을 읽어야 되나? 파이참 프로젝트 API 스크립트 PIP구나. 아닌데 이거 맞는데. 답답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파이참에서 실행을 안 하던지 이게 파이참에서 만든 가상머신이 아니니까 뭔가 인식을 하려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가상머신 그냥 새로 하나 만들게요. 여기 안에다 폴더 안에다가 일단 디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여기서 가상머신 하나 새로 만들게. add new environment. 그래, 이 폴더 안에 vmv로 만들게. 베이스는 이거야. 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장구도 깔아. 2.2.6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자꾸 실수가 나오니까 덥네요. 앞머리가 계속 갈라지지? 이럴 때 짬내서 카톡도 한번 보고 자, 설치됐습니다. 이제는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파이참 안에서 만들면은 이게 프로젝트를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 가상머신이 자동으로 켜져요. 클로즈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키면은 안 켜지네. 당황. 이게 왜 또 이렇게 됐지? 에이, 똥멍충아, 내가 이거 안 하고 여기 vmv 만든 거 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니? 저장을 안 해서 그러니? 그래, 있는 거 쓴다고 했잖아. 내가 어플라이도 했잖아. 어플라이 돼서 프로세스 러닝하고 있잖아. 이거 끝나기 전에 여기 프로세스 러닝이 제가 화면으로 가렸구나. 여기 이벤트 로고 위에 여기에 무슨 프로세싱이 있으면 뜨거든요. 여기를 살짝 이 정도로 놔볼까요? 이제 완벽하게 됐을 겁니다. 저장도 괜히 눌러보고 클로즈 한번 해보고 다시 오픈하면 됐죠? vmv 자동으로 켜졌죠? 이러면은 다시 에디트 컴프레이션 가면은 이거 말고 기존에 있는 거 되죠? 오케이. 실행 누르면은 자, 파이썬 매니지 런 서버. 이 watching for file change with start reloader는 이제 이 파이참을 켜놓은 상태에서 막 소스들을 수정을 하면은 수정을 하고 나서 저장을 누르는 순간 이 서버가 자동으로 재시작이 돼요. 파이참 장고 자체가 그래요. 장고 자체가 터미널로 띄우든 파이참으로 띄우든 소스를 고치면은 그게 자동으로 방영이 돼서 서버가 자동으로 내렸다가 올라가요. 아마 그게 소프트 리부팅이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같은 건 안 날리고 재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재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참으로 실행을 시켰을 때도 아까랑 똑같이 실행이 되는지
볼까요? 127 똑같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거 호출할 때마다 여기 로그가 찍혀요. 디버그 모드이기 때문에 누가 get으로 이걸 호출했다. 이 아이콘 뭐 로봇 어쩌고 로봇 레귤러 라이트 볼드 다 호출해가지고 200 성공적으로 보여줬다. 뭐 이런 그림들이겠죠? 자, 이게 띄웠으니까 여기서 몇 가지 설정만 좀 건드리고 갈게요. 근데 이게 보통 로컬에서 작업을 하시면은 그냥 127 빵빵1 8000번도 괜찮은데 아마존 나중에 아마존에 뭐 서버 아마존 AWS에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내 컴퓨터에서 서버 띄우고 뭐 학교나 회사 컴퓨터에 띄우고 모바일이나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할 때 안 될 거거든요. 접속이. 왜냐면은 지금 설정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팅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서버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버 세팅들이 있는데 아까 디버그 모드 true 여기 써있죠. 이거 false로 바꾸면 저 로켓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찍힐 거예요. 그리고 여기 installed 앱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거 장고는 프로젝트 안에서 앱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 installed 앱에 명시를 해줘야지 이 장고가 프레임워크가 내가 깔린 앱들이 뭐뭐가 있구나 알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자동으로 마이그레이트 하고 뭐 바뀐 에러가 있으면 이 앱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미들레어라는 것도 있고 URL 컴피그, 루트 URL 컴피그라는 거는 이 API 서버가 URL 기반으로 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 주소 슬러시 멤버 기본 주소 슬러시 뭐 클럽 이런 식으로 URL 단위로 호출을 하기 때문에 그 URL을 정의한 메인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참조할 만한 URL 경로 그게 지금 루트 URL 컴포의 안에 경로에 있는 건데 여기 RESTful API server.url 줄 돼 있어요. 이 장고에서 파이썬에서 점은 보통 폴더 단위를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RESTful API server 폴더 안에 URL즈를 참고한다. 이게 루트 URL이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RESTful API 서버 안에 URL즈가 있죠. 뒤에 py, 파이는 생략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뭐 기본 템플릿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있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도 좀 중요한데 이 장고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하는 기능이 있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웹 프레임워크들이 다 있죠. 그래가지고 뭐 스프링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DB에서 뭐 데이터 끌고 올 때 마이바티스를 아이바티스인가 마이바티스인가를 뭐가 나중 버전인가 했는데 그걸 써가지고 이렇게 모델 단위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그 ORM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생길 것 같고 장고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 건지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SQLite 3가 되어 있는데 이 SQLite 3는 그냥 간단한 DB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MySQL 같은 경우는 MySQL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SQLite는 그냥 파일로 이 파일을 까보면은 테이블이랑 막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DB로 쓰겠다는 뭐 간단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은 뭐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점 하면 나오나?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이 장고에서는 SQLite 3 말고 MySQL, 마리아, 포스트그레랑 뭐 기타 등등 DB 다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써본 거는 포스트그레랑 MySQL밖에 안 써봤는데 뭐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로는 SQLite 3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돼 있으면은 제가 아까 마이그레이트를 명령어를 칠 때 이 저희가 깔린 앱들에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DB에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테이블이랑 뭐 DB 같은 거를 일일이 만들지 않아도 이 장고가 마이그레이트 명령어를 치는 순간 이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요. DB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ORM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왜냐면은 내가 일일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컬럼 만들고 막 일일이 뭐 만들고 데이터 만들고 하지 않아도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DB에서 원하는 데이터 만들어주고 빼주고 삭제해주고 업데이트 쳐주고 하니까 뭐 사용자 편의성이 증가된 거죠. 근데 저는 회사에서는 C로 그 프로 C라는 걸 쓰는데 그거는 일일이 DB 따로 만지고 소스 따로 만지고 해야 돼서 저는 그게 좀 익숙한 편이라서 처음 이런 ORM 형식의 코드를 프레임워크를 만질 때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좀 쓰다 보니까 이것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것만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냥 생으로 DB 따로 소스 따로 했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둘 다 해보시면 아마 본인이 쉽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설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바꿀 거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디버그 아래 얼로우드 호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디장고 서버에 접근을 허용하는 호스트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IP 주소를 보통은 쓰는데 IP 주소랑 URL 주소를 쓰게 되는데 뭐 이거 테스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누가 접속해도 상관없잖아요. 기업이 아닌 이상. 그 때문에 이렇게 아스타로 하게 되면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아무나 이 디장고 서버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변화를 감지하고 서버가 재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이 지금 런 서버가 개발 모드인데 127.0.0.1 로컬호스트로 만들게 되면은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 내 컴퓨터에도 되는데 약간 IP 주소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런 컴피그에 가서 원래는 런 서버를 했잖아요. 근데 뒤에 옵션이 붙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IP 주소가 원래 올 수 있거든요. 127.0.0.1 이게 이렇게 하는 거나 디폴트라는 거랑 똑같아요. 이 뒤에 옵션이 생략된 건데 요거를 빵점빵점빵점빵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고 서버를 실행하면은 여기 뒤에 옵션이 붙었죠. 방화벽이 뭐 하네요. 허용. 누르면은 빵점빵점빵점 8000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된 거 보면은 빵점빵점빵점빵점 8000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외부에서 만약에 제 컴퓨터 IP를 알고 있으면은 IP 치고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AWS에 올리셨다면은 AWS 주소로 다른 컴퓨터에서 혹은 모바일에서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서버 상태는 끝났어요. 일단 장고 프레임워크는 완성이 됐고 살짝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블로그에서는 한 페이지면 끝날 게 지금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일단 끊고 RESTful API 프레임워크까지 라이브러리까지 적용하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